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미리 보내주셨네, 이메일을. 네, 원장님 보고 계시라고 미리 보냈어요. 이동건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요? 네, 맞아요. 아니, 미우새에 나와가지고 네네. 출연진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성형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남자분들 위주로? 네. 근데 이동건님은 어떤 부분을 성형 상담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답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근데 고민이 오늘 눈 밑 지방하고 다크서클이 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번 재배치해도 될 나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이동건님은 몇 가지 특성이 좀 있어요. 사진을 보면 동건님이 얼굴살이 되게 좀 많고 부한 느낌은 아니시잖아요. 약간 슬림한 스타일이신데 안구가 좀 크고 약간 돌출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슬림한 분이 안구가 약간 돌출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앞볼도 꺼져 보일 거거든. 동건님이 사실 피부톤이 되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피부톤이 조금 어두워요. 되게 전형적인 다크서클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눈 밑 지방이랑 다크서클이 신경 쓰인다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예전에는 눈 밑에 굴곡은 별로 없고 색소만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만으로 그냥 덮으면 되는 상태였었던 것 같아. 앞에 조명이 있는데도 어두워 보여요.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굴곡이 지기 시작하니까 굴곡은 사실 메이크업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불룩한 윤곽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푹 들어간 눈물 고랑 그냥 눈밑 윤곽만 딱 잡아주면 눈밑이 확 밝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눈 밑에 윤곽을 잡아주고 나면 이제 불필요하게 생기는 그늘이 걷어지니까 눈밑이 밝아지지. 그런데 피부 껍데기 자체의 색깔이 바뀌진 않거든요. 눈 밑에 피부 색소가 좀 침착되어 있는 분들 수술이랑 같이 조합해서 레이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색소는 한 번 뭐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술하고도 계속 관리하시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회복 받으시면서 홈케어 하실 수 있도록 먹는 색소 약이나 바르는 연고 세팅을 제가 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얼굴의 피부 톤도 중요하다. 집중. 앞볼은 좀 꺼져 있으신데 그 앞볼을 덮어주는 앞볼 살도 좀 슬림한 편이고 그리고 눈밑 지방 자체의 양이 되게 적은 편. 그런데 안구는 돌출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밑이 되게 푹 들어가 있는 느낌, 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 피곤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완전히 풍성해지진 않겠네요. 그렇죠. 내 지방이 이만큼 눈밑이 있으면 그 지방을 이용해서 주변에 꺼진 쪽으로 재배치를 시켜서 채우는 식으로 이제 수술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눈밑 지방 재배치의 어떤 핵심인데 재배치할 지방이 별로 없네? 가 되면 재배치를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패인 상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볼륨감 있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죠. 가까이 와서 보세요. 성형 상담해 주시는 분이 지방 이식을 추천했는데 지방 이식밖에 없는 건가요, 답이?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원장님들마다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지방 이식은 잘 안 써요. 지방 이식은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할 수 있겠어? 준비가 되셨는가? 좀 졸리긴 한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눈에는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 4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이제 눈밑은 그 옥상을 보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런데 수술은 옥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1층에서 하는 거거든요. 수술은 1층에서 하는데 이게 지방 재배치를 했어. 근데 저기 여전히 푹 꺼져 있어. 뭔가 이렇게 채워야 해. 근데 지방 이식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이식이 쌀알갱이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아주 작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푹 펴 있는 데다 주사를 하면 거기가 이렇게 찰랑찰랑 물처럼 채워지는 상태인 거죠. 확 고정이 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 지방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1층에다가 지방 이식을 할 수는 없어요. 고정이 안 돼 있고 흘러다니니까. 그래서 눈밑 수술은 1층에서 하고 지방 이식은 그 패인 곳에 해당하는 2층이나 3층에다가 지방 이식이 들어가 줘야지
옥상에서 봤을 때 아, 그 자리가 안 펴 보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네네. 정말 이걸 이해했단 말이야? 아니 대충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이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되게 잘 웃으시는 분들, 표정이 되게 다이나믹한 분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살이 다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1층하고 2층하고 3층 움직이는 정도나 양 방향이 다 다르거든. 웃거나 어떤 찡긋하거나 하는 표정을 지을 때 거기가 뭉쳐. 그래서 눈밑 수술과 함께 지방이식을 받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거든요. 근데 가끔 재수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지방이식 후에 이제 그 뭉침 때문에 그게 고민이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방이식을 다시 걷어내고 정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지방이식보다는 진피 쿠션술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진피 재료 자체가 엄청 우월하고 좋고 뭐 지방보다 더 좋아요 뭐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고정이 가능한 재질이기 때문에 2층, 3층에 넣지 않고 그냥 1층에다가 바로 직관적으로 수술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거나 찡긋하거나 뭐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뭉쳐 보이는 느낌도 훨씬 좋죠. 우리 전후 사진 뭐 이런 거 영상들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 보면 막 윙크도 하고 세게도 웃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수술하다 보니까 지방이식은 잘 안 하게 돼. 진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 진피라는 재료는 되게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는 엄청 익숙한 재료죠. 화상을 입으신 분들, 뭐 암 수술해서 덜어내거나 피부가 없는 상태. 요새 뭐 미용적인 분야에서는 가슴 보형물을 쓰면 가끔 피부 얇은 분들 같은 경우 피부가 자극이 되잖아요. 그 쿠션으로 덮어주려고 쓰기도 하고 코 재수술 여러 번 하다 보면 피부가 얇아진 분들 덧대기 위해서 진피를 쓰기도 하죠. 사실 되게 흔하게 많은 양을 쓰기도 하는 재료인데 우리는 그 볼륨 목적으로만 쓰는 거니 저는 모양도 좋고 사용감도 마음에 들어서 애용하고 있죠. 그걸 몰랐단 말이야? 구독! 색소에 관련한 다크서클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출눈 때문에 주변이 더 꺼져 보이는 데다가 얼굴에 살집이 많지 않은 타입이야. 그러니까 되게 난감했다 하실 수도 있겠죠. 전 이해합니다. 응원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했었던 분들이 다들 이렇게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네. 제가 또 가져오겠습니다.